안 늙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늙을까? 예, 젊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늙죠. 마음은 늘 젊게 살면 늙지 않아요. 육신은 비록 이렇게 노화가 되고 나중에 병이 들고 죽어갈 수 있지만 마음은 안 늙을 수 있어요. 오죽하면 나이 여든에도 이팔 청춘이라고, 마음만은 이팔 청춘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간단한 이치를, 늙지 않는 아주 쉬운 방법을 사람들은 그걸 따르지 않고 점점 늙어가고 그래요. 늙어간 몸이 이제 약해지니까 이제 이렇게 그 두뇌 회전도 느려지고 하니까, 또 기억력도 감퇴하고 하니까 스스로 굉장히 많이 늙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70이 넘고 80이 넘고 이러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늙은이 취급을 해요. 남이 날 늙은이 취급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늙은이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짜 늙은이가 돼요. 진짜 어르신이 돼가는 거죠. 아닌데 마음은 젊을 수 있는데, 마음은 늙지 않을 수 있는데, 몸이 그러니 마음까지 이렇게 해서 점점 약해져요. 기억력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늙은 건 아니거든요. 계산이 느리다고 해서 마음이 늙은 게 아니에요. 기능의 차이가 좀 있는 거지. 마음은 늙지 않아요. 기억력이 별로 없어도, 또 계산이 느려도, 또 말이 옛날처럼 빨리 되지 않아도, 또 인지 능력이 좀 늦어도 마음은 늙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음까지 늙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마음이 늙지 않으려면 항상 뽀송뽀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단 이제 뽀송뽀송한 마음은 사람과의 소통에서 이렇게 돼요. 원래 늙어지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늙었구나라고 이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사람과의 어울림 내지 관계에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야 돼요. 내가 늙어간다라는 이런, 마음이 늙었다라는, 몸은 늙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은 늙어가는 게 아니고 마음은 익어간다라고 그래요. 익어간다. 더 지혜로워진다. 이제 더 성장한다, 성숙한다. 마음이 노숙해진다. 되는 거지, 마음이 늙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계속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마음도 자꾸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또 다이 어린 사람들하고도 소통할 줄 알고, 내 친구들하고도 소통할 줄 알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소통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음이 늙지 않으려면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자꾸 닦아야 되는 거죠. 닦으려면 또 많이 들어야 되고 세상의 정보를 많이 알아야 돼. 그리고 또 내가 남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젊은 사람이지. 마음이 젊으면, 우리가 이제 육신이 젊으면 힘이 있으니까 돈도 벌고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몸이 젊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 몸으로. 근데 몸이 노쇠하면 몸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 몸이 노쇠하면. 근데 마음이 젊으면 마음도 똑같아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어요, 마음으로. 근데 마음이 늙으면 위로받아야 돼요. 마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마음이 늙으면. 마음도 늙어가지고 뭐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마음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요. 이렇게. 마음은 안 늙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마음은 늘 젊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면 젊은 마음이라 할 수 있겠죠. 젊은 마음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다는 것이 지혜로움이라 할 수 있어요. 지혜로움은 부처님 말씀도 많이 공부하고 세상의 이치도 많이 공부하고 우리가 절에 다닌다고 해서 출가자라면 전문 출가자라면 부처님 말만 알아도 될 수 있겠지. 팔만대장경을 앞으로 외우고 뒤로 외우고 뭐 나눠서 외우고 다 외워서 전문가가 팔만대장경 전문가가 되면 뭐 굳이 다른 사람하고 소통 안 하고 일방적으로 전해줄 수는 있겠지. 하지만 중생 제도는 어렵겠죠. 팔만대장경을 앞으로 뒤로 다 외우고 나눠서 외우고 하면 컴퓨터는 될 수 있어도 우리가 법을 전해준다라는 게 남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 전해준다는 게 소통이 돼야지 전해주지. 스님 혼자는 박시계. 근데 아무도 스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 이러면은 그런 학문은 무용지물이 돼요. 그러면 스님이 그 법을 잘 알고 또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세상 사람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세상 사람들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세상 자본주의면 자본주의의 이치를 알아야 되고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의 이치를 알아야 되고 또 사회주의면 사회주의의 이치를 알아야 되고 옛날 봉건 사회에서는 여성이 억눌려졌을 때는 여성들에게 그 욕을 해가면서 막 이렇게 여성들을 무시하면서 법을 전해줘도 보살님들이 집에서도 억눌림을 당했기 때문에 절에 와서도 너무 그렇게 당하는 것이 크게 불만이 없어. 그래서 큰 스님이 그래 2년 전년 해가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아이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옛날 방식대로 그 별의별 욕을 다 동원해가면서 무시해가면서 억압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신고 들어 안 올 뿐만 아니라 신고 들어와가지고 그 감옥 가게 돼요. 그래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시대를 알지 못하면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법을 알고 있어도 그 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거부감 만들고 오히려 회불이 돼. 회불. 부처님을 이렇게 우리는 포교를 부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대중하고 소통이 안 되면 그러면 스님이 돼가지고 하면서 스님이 돼가지고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한 번씩 텔레비에 막 나오잖아요. 보면 스님이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또 나왔대. 종교 이번에는 이제 기독교하고 불교랑 같이 나와가지고 어디 경기도 어느 절에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뭐 몇 억대를 끊어 조그마한 절에서 10몇 억인가 이렇게 끊어주고 했다는데 그것이 이제 세상사를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옛날 스님이기 때문에 그럴 거야. 아마 젊은 스님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옛날 스님이면 그냥 정이 많으셔서 어떻게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끊어주고 저렇게 끊어주고 뭐 돈 많이 벌으려고 끊어주겠어요. 그거를 이 사람이 와서 호소하니까 끊어주고 저 사람은 스님이 착하니까 끊어주고.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시대를 알지 못하면 그 시대의 역행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돼서 오히려 회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출가자랑 재가자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부모하고 자식하고 대화가 안 통해. 이것은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잖아요. 자식의 생각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스스로 세상에 있지. 요즘 젊은 세대의 애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워낙 이제 이렇게 그 시대가 빨리 흘러가잖아요. 지금 해마다 정말 다르게 흘러가고 그래요. 갑자기 이제 폴더블 폰이 나왔어. 아직 내 손에는 아직 내가 며칠 전에 만져보긴 했어요.
어떤 보살님 왔는데 폴더블 갖고 다니는 거야. 세상에 그 명품을 들고 다니다니. 한번 만져보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한번 만져봤다니까. 에, 그래 이제 즉 폴더블 같은 것이 뭐 이렇게 유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옛날에 90년대에는 그 모토로라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모토로라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스마트폰 나오고 스마트폰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서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접어가지고 띵띵하는 그 좀 작은 걸 더 좋아했지. 스마트폰 나오고 터치 안 된다고 이거를 뭐 여러분들 기억나죠? 이거 정말 불편하다고 싫다고 나는 그냥 투지폰 계속 쓸 거야라고 했지. 그때는 투지폰이라는 말도 몰랐지. 그냥 접는 거 그냥 이렇게 그대로 쓸 거야라고 이렇게 하고 스마트폰 아유 싫어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몇 년 지나니까 다 쓰잖아. 다 쓰잖아. 지금 스마트폰도 벌써 1세대, 2세대에서 그 해마다 좀 다르게 나와서 10번째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더니 폴더블 폰으로 슝 옮겨서 한 2, 3년 지나면 어쩌면 홀로그램 폰이 나올 수도 있겠죠. 홀로그램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이 정말 빠르게 되는데 방송계에도 정말 빠르게 처음에는 방송 3사에다 SBS 생긴 것만 해도 혁신이었는데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케이블 TV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케이블 TV에서 지금은 이제 그 종합 편성 채널로 넘어가죠.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가 이제 넷플릭스 나왔어. 넷플릭스 쓰나요, 여러분들? 저 한 달 딱 무료로 써보라고 해서 써봤거든요. 근데 많이 보지는 못하고 그 다음 달 쓰지도 않았으면서 또 내고 그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를 늦게 하는 바람에 괜히 비용 함정이 빠졌어. 한 달 무료라는 함정. 넷플릭스가 이렇게 아직 탁 펼쳐지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또 다른 것이 이렇게 이제 곧 있으면 그 디즈니에서 이제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달려든다네. 그러면 이제 우리 디즈니 거를 어쩌면 나는 지금 U 플러스를 쓰고 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U 플러스 그 방송 그 뭐지 어쩌다 보니까 통신사를 U 플러스 하게 내 U 플러스를 좋아해서 쓴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U 플러스 쓰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내 방에 보는 것도 U 플러스로 이렇게 보는데 그 나중에는 어쩌면 디즈니 걸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디즈니만 뛰어드는 게 아니라 애플도 뛰어든다라고 그러고요. 그 HBO라고 미국에서 제일 큰 그런 미디어 업체에서도 뛰어든다고 그러고 굉장히 이렇게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죠.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사라는 걸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MS 도스하고 그 윈도우를 만들더니 지금 다 윈도우를 쓰고 있죠. 그 MS가 세계 최고인 줄 알았더니 아마존이라는 게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아마존이 세계 1등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도 아직도 많아. 네, 다시 또 MS가 또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게 정말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런 이제 기업들만 변하는 게 아니라 대중문화도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지 이렇게 올해 이제 이렇게 그 트렌드 코리아의 2018년도 나온 걸 보면 2019년도 예상에 첫 번째 예상이 이제 컨셉파라였거든요. 뭐든지 컨셉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요즘에 이제 그래가지고 컨셉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디즈니랜드나 아니면 그 에버랜드 이런 데 가면 이제 교복을 대여해 준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 옛날로 학창 시절로 돌아가라. 그런 컨셉으로 학창 시절 컨셉으로 그 대여해 가지고 놀이시설을 타고 나름 괜찮네요, 그죠? 학창 시절로 돌아가 가지고 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떤 뭐 이렇게
음식점이든 가게든 이제 복고 열풍이 많이 들었는데 종로 이런 데 가가지고 70대 할아버지처럼 막걸리 시켜 먹고 이제 뭐 가게도 허름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그 나중에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2차, 3차에서 노래방도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옛날 분위기를 낸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 이유가 보면 인증샷을 찍는 거죠. 나 이런 데 있다라면서 이제 나 이런 거 하고 있어. 나 이런 거 있어. 컨셉이 여러 가지 컨셉을 하는 것이 마치 내가 그, 그 연기를 하는 것처럼 배우자인 것처럼 배우하는 것처럼 내가 주인공이 돼가는 거예요. 나를 찍는 거야. 그래서 남한테 알리는 거야. 예전에는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을 봤어. 지금은 이제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나를 찍어서 내가 나를 어필하는 그런 시대가 되죠. 그러니까 컨셉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등장하는 게 교복이 등장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게 유행했었잖아. 한때 작년 재작년에 유행했는데 그 드라마가 나오면서 세상에 개화기 패션이 유행을 했다네. 나는 개화기 패션이 유행했는지 모르겠는데 책에 보니까 그래 나와. 책에 보니까 개화기 패션이 유행해가지고 개화기 그 소품들을 대여해 주는 데도 있었대. 지금도 해주는지 몰라도 미스터 선샤인 정말 그 재밌었잖아요. 예. 애국심을 막 그렇게 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어. 막 그냥 제가 또 한애국심 하거든요. 또 눈물이 줄줄줄 나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이 전국을 강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옷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개화기 패션 이런 것들 역시 이제 인증샷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많았죠. 또 이렇게 그 어느 그뭐 레스토랑을 가더라도 이렇게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 같은 데가 이제 인기가 많았던 그런 것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요즘 세대들이 생각하는 거죠. 요즘 세대들은 밥 먹을 때도 인증샷을 찍어.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죠. 어른들도 이제 전염돼서 밥 먹을 때도 아니면 다른 때도 항상 뭐 찍어가지고 올리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여행을 가더라도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원데이 클래스처럼 이제 뭘 배워가면서요. 플로리스트처럼 어디 유럽 같은 데 이런 데 가가지고 꽃 이렇게 플로리스트가 이제 꽃 뭐 하는 사람 뭐라 그러지? 꽃꽂이 하는 사람. 그래 꽃꽂이 하는 것도 이렇게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한 10회 강좌를 또 들어가지고 이제 그 인증서 같은 거 주는 그런 것들 받아가지고 오는 이제 그런 여행들이 유행을 하고 그러고 앞으로도 또 그럴 거라고 그래요. 보면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컨셉들을 하는 것을 내 스스로도 이제 하려고 그러고 또 기업이나 아니면 가게나 아니면 자영업자도 역시 그런 컨셉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히트를 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2019년을 지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대중문화 같은 것들을 충분히 잘 이해한다라는 것이 그 나도 젊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젊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음이 늙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해요. 노력하지 않으면 마음이 저절로 늙어지게 될 수가 있죠. 항상 이제 우리는 불제자는 이제 이렇게 그 전생, 현생, 내생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육체의 나이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 나이가 많아도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잖아. 나무아미타불 열심히 하면서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죠. 다음 생을 준비한다는 건 나무아미타불만 하는 게 아니죠. 자기 개발이 필요한 게 다음 생에도 남을 도와야 돼. 이 생에도 남을 도와야 되지만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이유가 뭔데요?
남을 효과적으로 잘 돕기 위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본래.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사람을 다 보살이라고 그러잖아.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이니까 전부 다 이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극락세계에 가서 편안하긴 별 편해. 극락세계에 가면 그 다음부터는 개고생해요. 계속 남을 도와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놀면서 행복한 방법도 있지만 가치 있는 것을 행복해서 행복해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놀면서 행복한 것은 이 쾌락이고 무한하지 않아, 유한해, 오래가지 않아. 놀면서 행복한 거는 자극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변칙적으로 변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극적인 걸로 쾌락을 느끼면. 그러니까 편하게 있다 보면 부작용도 많죠. 몸이 불든지 마음이 불어서 마음이 살이 쪄가지고 마음이 엉뚱하게 된다든지 마음이 이제 변태가 된다. 이게 사실 편하게 있으면서 행복하게 지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피로해서 이제는 쉬어야겠다 이런 것이지만 오래 쉬면 쉴수록 마음은 더 이제 늙어지고 병드는 거죠. 근데 가장 효과적인 젊음과 마음의 기쁨은 남을 돕는 데서 오는 거야. 근데 남을 돕는 게 영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렵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움되는 말과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줘. 그런 건 정말 어려워. 그래서 이제 갈고 닦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여인의 몸이 필요하면 여인의 몸으로, 국왕의 몸이 필요하면 국왕의 몸으로, 또 이성 뭐 이렇게 또 물건이 필요한 물건의 몸으로. 사람마다 욕망이나 자질이나 업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게 많아야 되는 거죠. 내가 1000개, 10,000개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여러 개의 탈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여인이 되었다가 저 사람한테는 국왕이 되었다가 이 사람한테는 강아지가 됐다가 저 사람한테는 구름이 되었다가 저 사람한테는 붕어가 되었다가 이렇게 해서 하려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젊게 유지하지 않으면 젊어야지 다른 것이 될 수가 있잖아. 나이 들면 다른 것이 되기가 어려워요. 경직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계속 젊으려면 계속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절에서 내일부터 해가지고 북클럽을 할 거예요. 한 달에 책을 한 권씩 그렇게 해서 첫 번째 12월 달 책이 이 트렌드 코리아 2020이고요. 다음 달은 이제 원재 스님의 질문이 멈추면 뭐가 된다는 건데, 뭐 하여간 뭐가 답이 나온다는가 뭐 하여간 있어 그거 하고 이렇게 두 권을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드는 생각에 한 권 정도 더 해가지고 석 달치를 한꺼번에 이제 해가지고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제 스타일이 산만한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절이 굉장히 산만하잖아요. 우리 법당에서는 기도 열심히 하지만 기도도 다양하게 해가지고 이 봄에 왔을 때 기도하고 가을에 왔을 때 기도하고 겨울에 왔을 때 기도가 달라. 책상은 놓은 거는 똑같아도 또 저 1층에 내려가면 또 옆에서 이렇게 그 무료급식을 한다고 그러죠. 옆에는 또 차를 판다고 그러죠. 다양하잖아요. 또 위에 올라가면 또 다른 거 하고 또 이렇게 또 옥상에는 또 다르고 그래서 산만해. 그렇지만 산만하다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백화점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이 거기가 한 곳에 가면 다 있어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는 책을 읽는 것도 제가 집중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금방 다 못 읽어요. 조금 보다가 아유 눈 아파 해가지고 다른 거 하고
보다가 눈 아프네. 이제 졸립네. 이러면서 또 다른 거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요거 좀 읽다가 요거 좀,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 부처님 관련된 또 읽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경제 관련 것도 좀 읽다가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그, 어, 그 여러 개를 놓고 그렇게 읽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역사도 읽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시키려고 내 스타일을 강요하려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그 방법도 되게 좋아요. 책을 읽어도 뒤서부터 읽을 수도 있고요. 중간부터 읽을 수도 있고 또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이렇게 어쨌든 다 읽으면 되잖아. 어쨌든 그걸 다 내 것으로 소화하면 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한 우물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하나만 꼭 해야 된다. 하나만 쭉 해야 된다. 벌써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알고 있죠, 이제. 한 우물 파다가 이제 한 우물 파다가 나중에 쪽박 찬 사람 많습니다. 이제 한 우물 팠는데 물이 안 나와봐. 100년 동안 안 나와도 어우 세상에 여기도 동시에 여러 군데를 파면 그 중에 하나라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뇌라는 게 그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수학만 배워봐. 수학만 계속 잘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을 엄청 잘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하고 영어하고 과학하고 미술하고 체육하고 여러 가지를 할 때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를 할 때 영어를 잘할 수가 있는 거. 영어만 참 잘한다고 영어 잘하는 건 아니라고요. 미술하고 음악하고 체육하고 또 기술하고 또 가정하고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수학도 잘할 수 있고 영어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이제 불자들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처님은 오로지 정진만 해라라고 이렇게. 우리 큰 스님은 나보고 많이 혼냈을 거야 아마. 이제. 쓸데없는데 관심 많이 갖는다고. 공부만 화두 공부만 해야지. 그러실 텐데 저는 이제 이렇게 포교도 이렇게 하고 포교도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지혜라는 것도 불법만 연구한다고 불교에 달통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 이제 각자마다의 사람들의 마음들, 심리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경제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또 이렇게 정치 상황, 역사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지 지혜가 완성되고 쓸모 있는 지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을 선택하는 것도 불교 책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뭐 이렇게 때로 예술에 관한 거, 또 문학에 관한 거, 또 그리고 정치나 역사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그냥 인문학 서적들도 다양하게 이제 할 거야. 그러나 이제 저는 이 책을 해마다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책은요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벌써 많이 경직돼 있잖아요. 저는 출가한 지 오래됐고 여러분들은 관심 끄는 지 오래됐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어 단어들이 많아요. 찾아가면서 해야 돼. 예를 들면 이제 뉴트로 가는 게 뉴하고 레트로하고 복합 언어거든요. 그럼 뉴라는 건 알아. 그럼 레트로가 뭐냐고. 복고잖아, 복고.